그럼 도대체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공통점은 뭘까?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 걸까? 그게 바로 입니다. 같은 임신인데 어떤 사람은 전혀 안 가렵고 어떤 사람은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가려워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원래 피부가 예민해서 그래. 그런데 사실은 임신이라는 조건 위에 개인의 몸 상태가 어떻게 겹쳐지느냐에 따라서 소양증이 나타나느냐가 결정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그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이유를 6가지 관점에서 알아보고 제가 해결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부 상태의 차이입니다. 피부가 원래 건조하거나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있거나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라면 임신으로 조금만 변화가 와도 바로 가려움증으로 반응이 올 수 있어요. 반대로 피부 장벽이 튼튼하고 피지 분비가 적당한 사람은 같은 임신 조건에서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에 대한 민감도 차이입니다. 누구나 임신하면 호르몬 수치는 변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변화에 신경과 피부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수치의 호르몬 변화라도 몸이 느끼는 자극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 기능과 담즙 대사 능력의 차이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발진은 거의 없고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특히 밤에 심해집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간에서는 담즙을 만들어서 간이 처리한 노폐물이나 쓸모를 다한 호르몬 찌꺼기들을 이 담즙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 담즙은 장으로 내려가서 지방의 소화를 돕고 역할을 마친 담즙은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는 이 과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담즙이 장으로 잘 내려가지 못하게 되면 담즙산이 다시 혈액으로 넘어가고 그 담즙산이 피부까지 돌면서 피부 속에 가려움 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는 멀쩡한데 안에서부터 막 미친 듯이 가려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도 잘 듣지 않는 가려움이 나타나는 거죠. 네 번째는 피부가 늘어나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배나 가슴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커지면 피부에 미세한 손상과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면역 반응의 차이입니다. 임신을 하면 면역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데 이때 어떤 사람은 염증 반응이 쉽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같은 자극에도 누군가는 가렵고 누군가는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입니다. 내가 보습을 얼마나 잘 하는지, 그리고 샤워할 때 너무 뜨거운 물을 쓰지는 않는지, 또 꽉 끼는 옷이나 합성섬유 옷을 입는지, 스트레스와 수면 상태는 어떤지,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차이들이 누적되면 소양증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걸 가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공통점은 뭘까?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 걸까?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생태계를 의미하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진 유전 정보가 우리 인간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정보보다 약 150배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100%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한 사람은 비만하고 한 사람은 날씬하고 또 한 사람은 질병에 걸리고 한 사람은 건강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세포를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으면 면역 반응이 필요할 때만 적당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되면 사소한 자극에도 염증 과잉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 타입의 차이 역시 마이크로바이옴과 깊이 관련돼 있는데 건강한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각질층의 pH를 안정시키고 세라마이드 합성을 돕고 또 피부 장벽을 유지해줍니다. 반대로 균형이 깨지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가려움에 과민해지게 됩니다. 호르몬 민감도 역시 마이크로바이옴이 관여합니다. 장내 미생물 중 일부는 에스트로겐의 대사와 재순환을 조절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좋으면 호르몬 변동도 비교적 완만해집니다. 임신성 소양증과 담즙 정체 역시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되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 임신 중에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흔들리고 장 점막의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장 내부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들이 피를 통해서 온몸을 돌면서 전신의 염증 신호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임신성 소양증을 무조건 내가 참아야 하는 증상으로만 보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내 몸의 균형을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관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중요한 건 특정 균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자체의 다양성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먼저 알고 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맞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메의 마이랩 같은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분변을 기반으로 해서 내 장 환경을 분석하고 여러 미생물 조합 중에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방향을 찾는 방식입니다. 임신 중에 가려움은 단순히 참아야 할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조금 더 이해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건강관리가 시작됩니다. 임신 소양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마이크로바이옴부터 관리해보세요.